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면서 투매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던 금융투자와 기관은 오늘 다시 코스피를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외국인 투자자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코스피도 연저점이 깨졌는데 내일 또 연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는 플러스 0.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1%대 상승이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영상 초반에서는 유럽 증시가 대부분 1%대 크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종가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고작 1%의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유럽 증시는 이렇게 3%대 혹은 4%대 폭락이 나왔는데도 반등이 안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나스닥은 미쳤습니다. 아니, 유럽 증시가 저렇게 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혼자서 1.88%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을 봉쇄할 일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저런 뉴스 때문에 장 초반부터서 경기 민감주들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업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7%대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이렇게 1%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호텔 신라의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3%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1.3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항공업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4%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0.6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찌되었건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은 음봉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항공주들이라던가 혹은 경기 민감주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의 라이벌 호텔 신라는 마이너스 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호텔 신라의 차트를 보시면은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만원대를 지지해줬지만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호텔 신라를 연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7만원이 깨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5.71%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아모레퍼시픽 역시 호텔 신라와 마찬가지로 연일 신저가를 갱신 중입니다. 지난번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10%대 급락이 나왔지만 그 뒤로도 하락이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고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초가에 공매도를 치셨으면 6%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증시를 그냥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가 한국의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수했지만 오늘 이렇게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서 이제 한국의 코스피는 2800이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무조건 아침에 공매도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침에 지수가 상승할 때 공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부터서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도 하락이 크게 나와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런 해지 개념의 공매도라던가 인버스 덕분이죠. 자,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제가 공매도를 친 종목은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이 나와서 이제는 플러스 50%가 상승이 나와도 본인들 본전에 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HTS에 찍혀있는 손실률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평단가에서 몇 프로를 더해야지 내 평단에 올까, 그걸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만원짜리 주식이 마이너스 40%가 되면은 6,000원입니다. 근데 6,000원짜리 주식은 40%가 올라도 8,400원이고 50%가 올라봤자 9,000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손절을 쳤으면은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매우 심각한 게 상승 종목이 고작 50종목도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인버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상승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인버스라던가 뭐 천연가스, 거기다가 구리 ETF 요런 거밖에 없지 실제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이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제도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78종목밖에 되질 않고 그 전날에는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100종목밖에 되질 않아요. 3일 동안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내릴 때 손절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아닌 이상 하락률이 10% 이상인 종목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게 지난번에도 2,900을 지지해줬다가 이렇게 일주일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코스피 2,900을 지지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부터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했었죠. 그래서 오늘 결국 코스피를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먹튀를 했는데,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너무 판을 잘 짰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주식이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픽카드 전문업체 엔비디아 역시 이렇게 5.95% 상승이 나오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반도체의 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부터서 시간의 단일가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죠. 물론 이건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가까이 떡상하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도대체 지금 안 좋은 게 뭡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노파심에 항공주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애플카 관련주에는 단타의 저항 JP모건이 있다. 자, 어제 영상에서 제주항공 같은 이런 항공주에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으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JP모건이 이렇게 매수를 했었죠. 자, 하나마이크론 역시 어제 JP모건이 이렇게 매수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관련주 러셀 역시 이렇게 창구를 보시면은 JP모건이 있죠. 자, 그래서 JP모건 창구로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다음날 빠지는 게 너무나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의 반도체주가 내리겠어? 네, 내리더군요. 한 종목도 빠짐없이 반도체 관련주는 모두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서 JP모건 창구로 이렇게 10만 주 이상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그냥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5%대 갭이 뜬 다음에 하락이 발생했어요. 자, 제주반도체를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발생되었고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0%대입니다. 아침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떡상했다고 그냥 무턱대고 매수했다? 그럼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겪은 거죠.
자, 이거는 나우나 관련주 테스 역시 마찬가지죠. JP모건의 매도의 흔적이 있고, 아침에 보시면은 테스도 4.05%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마이너스 1.16%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렇게 5.24%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2.73% 하락이 나왔으며, 이 종목도 어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JP모건이 매수했던 종목이죠. 자, 항공주도 어제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서 이렇게 JP모건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5.67%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7%가 내렸는데 매수 주체가 JP모건이 밑에 창구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티웨이항공의 주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4.23%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 대량으로 매수했던 JP모건이 먹튀하고 튀었어요. 자, 진에어 역시 JP모건이 어제 매수를 대량으로 했는데 오늘 먹튀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영상에서 강조해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증시 상승률이 글로벌에서 꼴찌에서 1등, 하락률 1위예요. 우리나라 뒤에는 그리스라던가 브라질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밖에 존재하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JP모건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 5% 빠졌잖아, 5%. 근데 JP모건이 들어와서 오늘 다 팔고 또 튀었어요. 아니, 애플과 찌라시를 듣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하한가 맞은 것보다 하락폭이 더 커요. 물론 이건 모트렉스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니 여러분, 그냥 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그냥 이 정도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니 진짜 이걸 다 빼버리니까 저도 진짜 너무너무나 큰 쇼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를 보합도 아니라 저렇게 급락을 시킬까? 자, 여러분, 오늘은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국 증시를 이렇게 하락을 시켰을까요?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대만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핑계를 댈 만한 게 일본의 니케이라던가 홍콩 항생지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 홍콩 항생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짠! 한국의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달성했어요. 아니 정말 증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8월달에 코스피 3,400을 간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이제 내일이면은 코스피 2,700 가게 생겼습니다. 2,700. 자,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알리바바가 급락을 하면서 홍콩 항생지수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아니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되기 전부터서 한국 증시는 하락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홍콩 핑계를 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10시 반에 홍콩 증시가 개장되는데 우리는 9시 5분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오늘 지수가 왜 빠졌을까? 아, 천재님, 오늘 모더나 CEO가 장중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우리 지수가 빠진 거 아닌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장중에는 모더나의 CEO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저 인터뷰가 2시 넘어서 나왔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0.67% 상승 중이었으나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1.6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런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서 이미 오전장부터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왜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보시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0월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10월 30일에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미국의 다우도 10월 30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다? 네, 바로 미국의 대선 때문에 지수가 내린 거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세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자, 시장에는 상승을 끝낼 명분이 필요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수를 빼기보다는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이라던가 혹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게 가장 쉽거든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계속 상승만 나왔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면은 하락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이 너무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할 명분도 필요하고 공매도를 칠 때도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서 저렇게 명분을 일부러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증시가 어제 빠진 거, 모더나 이슈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7천억을 매수를 했고, 어제 기관 투자자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던 창구가 대부분 JP 모건 창구예요. 그래서 오늘 JP 모건 창구로 대량의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그냥 한국 증시가 이렇게 떡락이 나온 것 뿐이죠. 그냥 여러분, 모더나 CEO 인터뷰는 갖다 붙이기고 이미 저런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서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는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코스피를 대량 매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먼저 선 하락을 시킨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니, 어제 이렇게 JP 모건 창구로 국내 증시를 하락시키려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뭐 홍콩 탓, 일본 탓, 무슨 모더나 CEO 탓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돌리는데, 저는 여러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종가 베팅 위주로만 매도를 하세요. 지금은 장중에 스캘핑 남발한다? 바로 깡통차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매도할 종목도 없었고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너무나 심했는데, 자, 이런 걸 보세요. 오늘 저에게 아침부터서 큰 수익을 줬던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골 때리지 않나요? 아침에 이렇게 14.50%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가 마이너스 3.33%, 장 초반에 이렇게 상방 VA 들어갈 때 매수하신 분들 오늘 마이너스 19%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침에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 베팅을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한글과 컴퓨터를 얼마 정도 매수했냐? 2천만 원이요.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갭이 몇 프로가 떴을까요? 짜자잔! 시작하자마자 갭이 10% 이상 떴고 장중에는 14%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으면 수익금이 200만 원 언저리였을 텐데, 안타깝게도 플러스 5% 근처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금이 100만 원 언저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보통 매도를 할 때 제가 지금 수익금이 얼마고 지금 익절을 했나 안 했나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1월 30일이죠. 내일이 바로 제 카드 대금 납입일이라서 카드 대금만큼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통장에서 빼가지고 바로 즉시 결제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공매도를 100% 비중을 실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대용금으로 잡혀가지고 인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는 공매도를 하나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뽑으려고 보다가 오늘 수익금을 보니까 91만 원이에요. 9만 원을 더 찍어서 오늘 수익금을 100만 원을 만들자,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면서 제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평소에 다날이란 종목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 종목 매매하다가 돈을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오늘 이 종목을 매수했었으면은 오늘 돈을 다 날렸겠죠. 다날이라는 종목은 오늘 플러스 7%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다날로 그렇게 큰 돈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대 안에 손절을 끝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여기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못 팔아서 여기서 손절을 때렸어요. 자, 그래서 100만원까지 9만원이 남았는데 손절을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14만원을 찍어야지 100만원을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를 2부근해서 들어갔고 여기서 VI를 찍었어. 근데 VI를 찍었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홀딩을 해버렸죠. 그리고 VI가 풀리자마자 한글과 컴퓨터는 이렇게 지옥으로 갔는데, 한글과 컴퓨터를 여러분 요렇게 횡보하는 거 보고 여기 저점을 지지해 주겠구나 생각해서 여기서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또 깨졌어. 그래서 재방문하다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얻은 수익을 다 날려버렸고 현대바이오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다시 복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수익금이 91만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20만원까지 줄어들었어.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돼. 왜냐하면은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어차피 수익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가 너무 잘 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상환해가지고 지금 수익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쭐했습니다. 마지막에 네오위즈라는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2번, 3번 매매를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다? 요 부분. 자, 네오위즈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8.95%까지 상승을 시켰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6.91%,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15%의 손실. 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매도를 해봤는데 수익이 났어요. 이 종목은 여러분 패턴이 너무너무나 단순해.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먹었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2번, 3번 먹을 기회가 오니까 내가 이 지지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무슨 장중에 갑자기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지 않나? 장중에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호떡을 구워 먹지 않나? 장중에 지루해서 이렇게 만화방도 다녀왔는데, 어제는 여러분 공매도를 상환해가지고 제가 수익금도 보여드리지 않고 그랬지만, 이렇게 지금 일별을 보시면은 저는 일별로 하든 뭐 월별로 하든 손실이 난 적이 최근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제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장중에 이렇게 치킨을 사서 먹는 치킨 매매법을 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치킨 매매법을 쓰려고 치킨집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보시면 이렇게 치킨집이 아직 열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 치킨을 주문해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 절대로 주식도 그렇고 치킨 주문도 그렇고 안전한 것만 선호합니다. 저는 브랜드가 없는 치킨, 예를 들면은 무슨 깐부 치킨이라던가 네오 치킨 막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치킨을 시키지 않아요. 프라닭 치킨이라던가, 그리고 간장 치킨이라던가 무슨 갈릭, 신호등 치킨,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메뉴도 절대 주문 안 합니다. 무조건 양념반 후라이드 반만 주문하고, 이 치킨집이 여러분 3시에 연다고 해가지고 3시까지 그냥 뭘 했다?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냥 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오위즈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32,7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4번이 나왔어요. 4번. 그래서 제가 이 부근에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약 2,500만원 정도를 매집을 해놨어. 그리고 혹시라도 손실을 볼까봐 제가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방 VA라던가 혹은 투매가 발생하면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여러분 직접 겪었는데, 저는 이렇게 밑에서 내려와도 32,000원이 지지선이 돼가지고 요렇게 어제처럼 횡보하다가 뿅 종가쯤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다? 반등 한 번 없이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 지옥을 가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스탑로스가 작동이 안 됐고 하방 VI까지 찍어버리고 밑으로 쫙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100만원 가까이 수익이었는데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76만원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는 손절이 어려워도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손절 라인도 어느 정도 끊어주면서 퍼센트도 지키잖아요. 아니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매도도 안 하는데, 이번에 네오위즈는 한번 들어갈 때 2천만원씩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제 공매도를 상환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천만원 정도를 여기서 넣었을 때 이 밑에서도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매수할 수 있었어요. 현금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31,000원, 32,000원 추세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물 타면은 오히려 반등이 안 나오고, 제가 여러분 연승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오늘 공매도를 조금 상환해가지고 이 170만원을 전부 다 메꿔버릴까 이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저런 연승에 집착하지 않고 좀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 너무 자만을 했어. 그리고 3일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면은 내일 반대 매매 나가는 종목이 많으니까 공매도를 상환하려고 해도 내일 상환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막 크게 때려 맞잖아요. 그러면은 막 지금 상승하는 종목, 거래량 많은 종목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종가 베팅하고 내일 메꿔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이런 종목들 상한가를 못 가가지고 종가에 투매가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나와서 그 다음날 밀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해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도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상한가를 간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작 고점에서 3,500주를 사가지고 상한가만 찍은 애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보통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윤석열 씨 테마주라던가 이재명 씨 테마주도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자, 특히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에 낙폭이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이건 이재명 씨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재명 씨 정책주로 불렸던 오픈베이스의 주가를 보세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지금 세력들이 완전히 다 출장 갔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틀 동안 몇 프로를 올렸습니까? 34%를 올렸지만 상승했던 상승분을 오늘 전부 다 반납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론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여러분 뭐 삼양봉이라던가 혹은 뭐 이음봉, 삼음봉 이런 데서 반등 나오는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면은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프로그램 매수 주체가 이렇게 막 3시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 주체가 단타의 장 JP모건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그렇게 큰 투심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뿅! 마이너스 1.12%가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 JP모건 창구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도 CS 창구로 이렇게 장중에 매도를 해버리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둘 다 매도로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현재 한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서 또 미국 증시라던가 유럽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2800이 지금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를 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이 나왔어도 오늘처럼 우리 증시가 빼버리면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12월 달 이벤트 너무 많습니다. 12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거기다가 코스피 지수 변경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스윙은 생각보다 하기가 힘들고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MSCI 자금이 편입되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십 번 말씀드렸죠. 얘는 10만원까지 꼬신 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 완료되면은 빼버릴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3.40%까지 올려놓고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4.09%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수급을 보세요. 연기금이 카카오 게임즈를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8월 말이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지수 편입 때도 이렇게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도 내일부터서 본격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모두 다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카카오페이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변경일날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그 뒤로 진짜 많이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수가 하락 중일 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온 애들은 나중에 지수가 올라올 때는 얘네들은 또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미크론은 하나의 구실일 뿐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도 증시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미크론 뉴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 이야기야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 하락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오미크론이 필요한 것일 뿐이고 오미크론의 실제 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코스피는 2800도 깨질 것을 염두에 두세요. 당장 코스피 2800이 내일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코스피가 위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코스피가 투매가 나오면은 이제 코스피 2800이 아니라 2700선도 대비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업스님, 인치호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